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면허갱신,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VR 테스트 도입, 면허갱신 주기 단축, 교육 의무화 등 운전 자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VR이나 컴퓨터 테스트는 그 자체로 큰 장벽이 될 수 있어서 교통편이 좋지 못한 지방 고령 운전자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우려스러운 발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런 걱정에 대한 해결책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모르고 지나가면 면허 반납이라는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그리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제도 강화. 먼저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제도가 왜 강화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20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치로만 보면 충격적이지만 실제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좌우 시야 확보가 안 돼 횡단보도에서의 충돌사고도 잦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야각이 좁아지고 주변을 빠르게 살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운전 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시니어 운전자들이 내가 뭐 얼마나 운전한다고, 나는 괜찮아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운전은 몇십 년 해온 익숙한 일이기에 자신의 능력 저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80%가 자신의 운전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객관적 테스트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런 과신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운전 능력 기준 강화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력, 청력만으로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인지력, 반응 속도, 판단력까지 면밀히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운전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임이라는 것을, 도로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이 걸린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 달라진 갱신 기준. 연령별 면허 갱신 주기. 그렇다면 실제로 달라진 면허 갱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4세 이하 면허 갱신 주기 10년, 65세에서 74세 5년마다 갱신과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적성검사, 인지능력 평가, 교통안전 교육 의무 수강. 특히 주목할 점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갱신 주기만 짧아졌지만 이제는 신체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 판단 능력까지 VR 시뮬레이터나 컴퓨터 기반 테스트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도로 환경에서 운전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애물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복잡한 교차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인지능력 검사에서는 교통 표지판 인식, 방향 감각, 공간 지각 능력 등을 테스트합니다. 단순히 알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운전대를 잡기 위한 검증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75세라도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가 뛰어난 분들은 얼마든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불필요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실제 운전 능력이니까요. 3. 인지능력 평가.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필수가 된 인지능력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능력 평가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외워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확인하는 검사가 핵심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그림, 단어를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기. 예를 들어 몇 가지 교통 표지판을 보여주고 나중에 어떤 표지판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도로에서 본 정보를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집중력 검사, 빠르게 바뀌는 숫자나 기호의 반응. 예를 들어 화면에 여러 모양이 나타날 때 특정 모양이 보이면 버튼을 누르는 검사. 운전 중 중요한 신호나 표지판에 집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단력 테스트, 영상 속 교통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 여부. 예를 들면 복잡한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문제. 실제 도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반응 속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력 측정. 예를 들면 화면에 빨간 신호가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 테스트.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이런 테스트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통해 진행되며 대부분 터치스크린이나 간단한 버튼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전에 충분한 설명과 연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면허 갱신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조건 하에서는 재검사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여러분을 낙인 찍거나 면허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안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의 새 의무.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최신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예를 들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다가는 큰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신 변경사항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둘째, 실제 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방법 학습. 실제 고령 운전자 사고 사례를 분석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위기 상황 대응법 익히기.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급정거하는 앞차 등. 이런 체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후 운전 시 주의사항, 시력, 청력 저하에 대처하는 운전 방법, 장시간 운전 시 피로도 관리 방법. 교육은 2시간가량 소요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합니다.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 면허 만료일 최소 1-2개월 전에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수요가 많아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계획하세요. 끝으로 이 교육을 귀찮은 의무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시간의 교육이 여러분의 남은 운전 생활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5.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계획. 다음으로 고령 운전자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장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페달 오조작이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셀을 밟는 현상을 말합니다. 작은 실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70세 이상 운전자 차량에 가속 페달 자동 차단 장치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위험 상황에서 과도한 가속을 방지해 사고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 장애물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급가속을 방지합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 신호를 우선합니다.
일정 속도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급가속을 제한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으로 장치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장치 설치 비용은 대략 30에서 50만 원 선이지만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훨씬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한 고령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가족분들께서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런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드려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6. 실전 대비 팁. 면허 갱신 준비하기. 이제 실제로 면허 갱신을 준비하는 시니어 운전자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리 준비하세요. 면허 만료일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교육 예약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세요. 신분증, 기존 면허증, 증명사진 등. 2. 인지능력 테스트 대비. 스마트폰 게임 중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앱을 활용해보세요.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표지판, 신호등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족과 함께 퀴즈 형식으로 도로교통 상황을 연습해볼 수도 있습니다. 3. 신체 검사 준비.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 전에 안과 방문을 고려하세요. 청력 검사도 포함되니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점검하세요. 검사 당일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세요. 충분한 수면, 약물 복용 주의. 4. 정보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안내문도 참고하세요. 면허 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이런 준비를 통해 면허 갱신 과정을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준비가 절반입니다.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께는 자유로운 이동권이 곧 삶의 질입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인데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젊은 사람들도 사고를 내는데 왜 고령자만 타깃이 되는가? 컴퓨터 사용이 서툰데 테스트 방식이 너무 어렵다. 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함과 답답함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운전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에게 이런 제약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운전자들도 물론 교육과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고령자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대안적 이동수단 확충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필요에 응답하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삶의 나침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와 지혜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